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클리닉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보고 같이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도기 클리닉 도와주세요. 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멜론 머스크이십니다. 사연을 함께 해보죠. 경제라고는 1도 모르지만 평일 하루에 3번의 각도기 TV 시청을 땀날 때마다 하면서 저도 모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아이 둘, 초등생, 중학생을 키우는 40대 엄마입니다. 대기업에 10년 넘게 근무했었지만 경단녀로 현재는 급여 220만 원을 받는 계약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만으로는 아이들 키우기 어려워서 전 재산을 주식에 넣고 어떻게든 열심히 공부해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우고 싶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제 소원은 아이들과 식당 갔을 때 늘 아이들 메뉴만 2개 주문하는데 저것까지 함께 주문할 수 있는 정도? 아이들 학원도 못 보내고 있지만 아이들이 배우기 원하는 학원을 부담 없이 보내줄 수 있는 정도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220만 원 정도의 급여로 생활비야 작년 이사와서 지금 살고 있는 소형 구축 아파트의 이자 등을 내고 나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작년 5월 초에 매수한 현대자동차 올해 1월 최고가일 때 매수한 현재 물려있는 현대모비스, CJ제일제당, 우선주 등 10%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시드머니가 적다 보니 쬐끔씩 매수한 종목들의 포트폴리오는 다이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포트폴리오에 파란색이 보이는 게 적자는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손절을 하다 보니 점점 큰 금액의 손절도 무뎌져 가며 쓸데없이 긍정적이 된 듯한 지경입니다. 각종의 방송을 보면서 차트 공부보다는 거시 경제를 읽으며 회사 홈페이지도 들어가고 뉴스도 검색하고 공시와 리포트 찾아보며 몇몇 개 골라서 관심 종목에 넣었지만 조금 더 신중해 보자는 생각에 하루 이틀 고민을 하다 보면 이미 쑥 상승세를 타버려서 올라타지 못하기가 수차례입니다. 그 후로는 그 종목 볼 때마다 아쉬운 마음에 관심 종목에서 삭제해 버려서 기억조차 떠올리지 않게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시드머니가 없기에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중 현대차나 다른 종목 일부를 팔아서 중소형주에 더 집중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외식할 때 제가 먹고 싶은 메뉴를 같이 주문해서 먹을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여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연을 주신 분은 읽으면 마음이 좀 짠한데 포트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포트를 보내주셨는데 이 사연을 읽다가 굉장히 어렵겠구나 했다 포트 보고 포트가 누적으로는 수익이야. 꽤 수익이 많이 났어. 30%도 넘게 났고 그리고 규모도 지금 말씀하신 것만 보면 굉장히 작게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작지 않았어요. 괜찮은 규모예요. 이 시드가 작은 규모 시드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어긴 없는 시드예요. 그러면 이걸로 성공하실 수 있어요.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25%씩 3번 수익이 나면 2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 2배를 또 25% 3번 나면 4배가 되고요. 또 그 4배를 25% 3번 내면 8배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 길게 보세요. 그리고 또 다행인 점은 그래도 대형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을 보면서 제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뭐 고점 아니에요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그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다 대형주만 사셨어요.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하이닉스, SDI, 뭐 LG화학 이런 주식들을 많이 사셔서 참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주식들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좋지 않더라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음 편하게 버틸 수도 있잖아요. 배당도 잘 주고. 그래서 대형주를 초보자들이 먼저 투자하는 것은 저는 그게 더 옳고 맞다라고 그래야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분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첫 번째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드 작은 거 아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돈으로 천문학적 돈 번 사람도 제 주변엔 꽤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승세를 타버려서 올라타지 못하래가 수차례입니다. 고민하다 보면
이래서 그래서 그것들을 지워버린다고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나중에 조금 요거보다 수준이, 주식의 실력이 조금 더 향상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못 먹은 걸로 아쉬워하지 않아요. 네. 더 중요한 거는 못 먹어서 아쉬운 게 아니고요. 사실은, 주식 투자는 저는 요즘에 이와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경연대회 있잖아요. 아이돌 뽑는 경연대회, 가수 뽑는 경연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투자자로 주식시장에 들어왔으면 마치 그런 경연대회의 심사위원과 같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후보자들이 여러분 앞에서 춤을 추고 끼를 발산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누군가를 고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훌륭한 심사위원이면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고 하는 사람들도 뽑겠지만, 이 사람이 대중에게 나와서 연애 생활을 하게 될 때 히트 칠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게 훌륭한 심사위원이라는 겁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훌륭한 심사위원이 되는 건 가창력만 보거나 예를 들어서 춤 실력만 보거나 이게 아니고, 대중한테 인기 있을 만한 연예인을 골라내는 그런 선구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훌륭한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선구안이 길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선구안이 길러지면 그 다음부터는 시장에서 히트를 잘 치겠죠. 내가 선택한 것들이.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두 명의 후보만 보면 될까요? 아니에요. 많은 후보를 봐야 돼요. 노래 잘하는 사람, 춤 잘 추는 사람, 끼를 발산을 잘하는 사람, 감동적인 사람, 별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이 보는 거죠. 많이 보다 보면 눈이 생겨요. 이게 좋은 것이구나. 그때까지는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빠르게 골라야 된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투자는 아마 평생의 업이 되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차.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생 투자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못 먹어도 주식시장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중에서도 수익이 꽤 많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세를 타려고 노력을 하고 이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한테 오시는 상담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물어보시는 것이 지금 이 타이밍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거 잘 몰라요.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당 부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본인도 몰라요. 저 그럴 줄 알았는데 이상하네요.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서 틀리면.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저런 타이밍, 작년도 2020년 3월 달 폭락했던 거, 그런 때만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말 한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폭락은 잡으셔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타이밍을 잡아서 투자 수익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별로 바람직한 얘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이밍 너무 잡지 마시고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선구안이 생길 겁니다. 그 선구안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아쉬워하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선택하고 싶었는데 나 저거 살 걸 그랬는데 쭉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뭘 아쉬워해야 하냐면, 내가 이 기업의 홈페이지에 한번 더 들어가 보고 사업 보고서를 한번 더 보고 내용들을 훑어보고 그 다음에 재무상의 흐름들을 한번 더 살펴보는 것, 이것들을 더 많이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자꾸 하면 눈에 보여요. 회계 지식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중요합니다만 회계 지식 없으니까 난 못해가 아니고요. 처음엔 안 보여요. 까막눈이야. 왜 표 속에 숫자가 있어?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저는 경제학도 아니고 인문학 출신입니다. 그런데 더 안 보이죠? 근데 계속 보면 어느 순간 보입니다. 서덕기 3년이면 풍어로 눕는다고 재무제표 계속 보면 보여요. 그러니까 언젠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믿으세요. 언젠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보시면 나중에 실력이 저절로 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우리 각도기 TV에서 종잣돈을 마련할 때까지는 집중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상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말이고, 사실 이렇게 하면 빠르게 시드가 생기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한 종목이 정말 정확히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맞으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앞으로도 보고 뒤로도 보고 옆으로도 보고 돌려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아래에서도 보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좋은 종목이어야 해요. 근데 참고로 저도 어렸을 때 실패한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시가총액 4천억짜리인데 영업이익이 2,500억이 넘게 났어요. 자산도 1조가 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투자를 했어요. 예, 그게 저의 첫 초기 시드였죠. 몰빵 투자를 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상장 폐지됐습니다. 왜 상장 폐지됐을까요? 회사가 망해서 상장 폐지된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 있기 싫어서 상장 폐지했어요. 주식을 다 사버리고 그냥 상장 폐지, 공개 매수해버리고, 그것도 싼 값에 공개 매수해버리고 상장 폐지시켜버렸어요. 귀찮다 이거지. 자꾸 전화 오고 이러니까. 회사는 정말 너무나 쌌어. 진짜 2조짜리 회사인데 4천억에 거래됐는데, 그걸 샀는데 주가는 어떻게? 2,500억쯤에 상장 폐지를 했어요. 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황당하죠. 나중에는 상장 폐지되고 나서 전화하니까 회사에서 주식을 사주더군요. 그것도 좀 비싸게는 사주지. 그러지도 않고 사주더군요. 그런 경험이 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제가 경력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서 초보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은 원래 정확하게 맞다면 그렇게 한 종목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거면 약간 분산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종목당 뭐 20% 정도씩의 분산, 뭐 이런 정도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자신 있다면, 이 종목이 명확하다면 한 종목으로 하시는 게 또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크게 성장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맞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인기 있는 주식보다 앞으로 좋아질 주식을 하셔야 돼요. 제가 유튜브를 해보니까 유튜브에 사람 많이 모으는 법이 뭔지는 알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모비스, LG화학, 카카오, 네이버, 이 얘기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작년에는 무슨 얘기를 드렸었죠? 은행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어떤가요, 여러분? 예. 최근에 저는 무슨 얘기를 하죠? 지주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6개월 뒤에 보세요. 어떻게 될 건가? 여러분, 저희 각도기 TV는 인기 있는 주식,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을 얘기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방법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전 투자, 찐 투자자고, 그리고 앞선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돈 벌어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서는 인기 있는 것보다는 되는 거를 말씀드려야 돼요. 되는 거를. 그래서 제가 지금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보다는 다른 거 얘기합니다. 은행주 얘기하면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러나 한 분기, 겨우 4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어떻게 됐죠? 배당 받았고 추가 상승했습니다. 저는 지주사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지주사들이 너무 쌉니다. 근데 돈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아마 재평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분산 정도는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정 자신 없으면 대형주들 괜찮습니다. 배당이 좋은 대형주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오른 주식보다는 앞으로 오를 주식, 지금 사서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어 보이는 주식, 그런 것들을 사실 때 트레이딩에서, 그러니까 한 2, 3년 안짝에서의 기간에서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제 생각엔 이게 진실이라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실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사연 보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